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김현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 정치 공작 날로 하루하루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께 이 사건이 전개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검찰의 수사는 두 가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첫 번째, 이 비리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일가와 관련된 비리, 나중에 엉터리로 다 무혐의 처리된 그 비리를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 비리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 내에서 첩보 서류를 완성해서 울산경찰청에 넘기고 그거를 바탕으로 황운하가 이 부정 선거 공작에 가담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비위 제보자는 누구냐. 수사 서류, 수사하도록 지시하다란 서류를 만든 청와대 사람은 누구냐. 오늘 다 밝혀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진짜 너무 싱겁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어젯밤 사이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비리를 김기현 시장 엉터리 비위 제보를 청와대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현 울산부시장인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으로 그 당시 송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3급 공무원이었는데 당선 이후에는 1급 부시장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보고서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입니다.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모 행정관이라는데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제보를 송병기 울산부시장, 당시에는 뭐 국장이었다고 하는데 국장에 듣고서 그 비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한테 넘겨줬고 그 박형철이 울산경찰청으로 넘겨줬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경수 씨는 대선 공작 드루킹 사건의 기획자 겸 실행자입니다. 그 사람이 출마했던 2018년 선거 바로 옆에 경남지사 선거 바로 옆에 붙었던 게 울산시장 선거인데 그 드루킹 사건의 기획자 김경수의 친구가 청와대에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그 문건이 흘러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의 손에까지 갔다. 벌써 윤곽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송철호 씨의 친구 송병기 씨와 이 문모 행정관은 서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외 공방전, 검찰에 끌려가서 진술해야 될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고민정 씨가 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사건은 다 뒤집혔습니다. 그 청와대 문모 행정관 김경수의 친구는 2017년 말에 캠핑장에서 만난 뭐 공직자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언론은 그랬대요. 캠핑장에는 혹시 캠프 아니냐? 문재인 캠프냐? 그게 뭐 송철호 캠프냐? 이런 이야기 그 조크를 던진 언론 나왔는데 거기서 와서 SNS로 보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 그리고 친한 사이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 부시장 그 제보자로서 폭로된 송병기 울산부시장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미 2014년 총리실 행정관이었던 문모 씨를 알고 지냈고 2017년 말에는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 비위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2016년에 그 건설업자가 울산경찰청과 울산시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뭐 비밀도 아니었다. 내가 왜 그걸 선거를 위해서 제보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뭐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보면서 참 권력의 비정함 느꼈습니다. 아니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라면은 이 송병기 씨는 공익 제보자이거나 자신들의 딥스로트인데 어제 고민정이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이 송병기의 신원을 확 까버렸습니다. 아니 조폭들도 감옥에 간 자기 조직원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의리를 지키고 한다는데 이 청와대는 아니 자기네들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이 후원회장이었던,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던 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비밀 제보해준 딥스로트를 이렇게 까버리는 게 과연 정말 온당하기를 떠나서 참 이렇게 참 비정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고민정이가 그 브리핑을 한 그 바로 직후에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옥이 기자들과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라면은 정말 그 끝까지 이 정권이 끝나는 한까지는 지켜주고, 뭐 검찰에서 뭐 드러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누구냐? 제보자가 어떤 의도로 제보한 것인가?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 부분은 뭐 언론에 나온 게 아닙니다. 기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한 것인데 기자들이 좀 전해준 겁니다. 신원 문제는 파악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인 입장이 있고 본인 허락 동의 없이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당 부분 여러 소문이 도는데 잘 취재하면 알 것 같다. 여러분이 취재해서 찾아내라고 크루, 단서를 제공해버린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정권이 어디 있나요? 정권 아직 끝나려면 또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그 백원우가 이걸 어떻게 반부비서관에 전달했느냐, 이건 변명입니다. 백원우는 보고 받았거나 읽어봤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A 행정관이 보기 좋게 편집해서 넘겨줬다. 이 제보자인 이 송병기가 아주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A 행정관이, 문모 행정관이 정리정돈해서 보내줬고 우리의 손은 깨끗하다라고 거짓말 한 것이죠. 자, 이게 대선 정치공작 기획자이자 실행자인 김경수의 친구 문모가 송에게 접근을 했겠느냐, 아니면 송이 벼락 출세를 위해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에 접근했겠느냐,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게 고민정의하고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제 송병기 그 부시장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정말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던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송병기는 울산에서 어떤 입장이 됐습니까? 이 양반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밑에서 고위공직을, 상급 이상이면 고위공직자라고 그럽니다. 상급의 고위공직을 역임한 사람이 자기의 벼락 출세를 위해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그래서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서 보면 김기현이를 배신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을 송병기에게 갖다 얹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송병기 부시장 오늘 하루 종일 문 닫고서 부시장 방에 처박혀 있었다는데, 이 양반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한 여자의 남편일 텐데 이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가지고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울산에 내려가긴 내려갔다, 청와대 행정관이. 민정비서관 밑에 별동대, 조직에도 편제되어 있지 않는 별동대, 불법 사조직에 행정관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 행정관이 극단적인 선택했습니다. 지금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지고 있는데, 권력의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래고기 파가로,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경 갈등을 파가로 갔다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갔었다면, 이 사람이 이 총경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경찰 간부, 검찰 수사관이 이 시퍼런 권력의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린 보도 지침, 이렇게 진술하라는 지침을 받고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의 실세들이 청와대, 고민정,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도 이제 좀 입을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검찰이 우리를 권력을 주기로 한다, 대통령에 저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검찰의 업무라고 부득부득 우긴다면은 이 힘없는 송 부시장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찰에 맡겨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게
그 권력이 지켜야 할 금도입니다. 황제가 분노해서 진노하면은 죽어나가는 거는 힘없는 시녀 내시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05년 7월에 뉴욕타임즈 여기자 주디스 밀러가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주디스 밀러는 그거를 기사화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CNN과 여러 몇몇 언론에서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것을 뉴욕타임즈 주디스 밀러에게 들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재판이 벌어졌고 법원은 주디스 밀러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디스 밀러 기자 취재원 공개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기자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행을 택한 것이죠.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러 기자의 용기를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이 싸움에서 뉴욕타임즈가 지고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 뉴욕타임즈가 지든 이기든 이건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연이어 보도했던 펜타곤 페이퍼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럴 때 언론사들마저 취재원 보호해주기 위해서 딥스로트 보호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안고 갔습니다. 근데 이 정부 지금 하반기 후반전 지금 시작하는 이 무렵에 애꿎은 송병기 부시장이 모든 일을 다 만들고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이 송병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엉터리로 죄송합니다. 독감이 좀 심해서 왜 이렇게 호적거리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기가 주중대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운영위원회 나가가지고 오락가락 첩보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보고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9번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이루기 전에 8번. 그리고 고민정도 지금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들을 어제 또 쫙 쏟아내고 했는데 이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적거리느냐. 뒷동산에 작은 불이 나면은 소나무까지 꺾어가서 탁탁 털어가지고 불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뱀사골 골짜기에 큰 불이 나면은 그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방화벽을 친다 그러죠. 미국에 큰 산불 나면은 큰 비행기 수송기에다 낙하산 타고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지역에 한참 몇십 킬로 뒤에 가서 떨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무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방화선을 구축하는 거죠. 더 탈 나무가 없도록 큰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0원의 목을 잘라주고도 막을 수도 없는 이 사건을 문모 행정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들었다는 문씨.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었던 문모 씨가 또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쪼물락거려서 만들었고 이 범죄 비위를 넘겨준 송병기의 제보에 의해서 그 제보를 우리는 행정적으로 울산청장에게 경찰청에 넘겼고 경찰청은 다시 울산청장에 받았고 충실한 공무원인 황문화는 그 엉터리 2016년에 이미 울산 지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명이 난 그걸 가지고서 현직 울산시장 김기현이를 공천받은 날부터 압수수색해가지고 선거 끝날 때까지 괴롭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송병기 같은 불쌍한 사람한테 덤태기 다 씌우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아소 넓게 치십시오. 이게 조국선까지 갈지 조국선까지 간다면 조국이라는 사람을 내줘서라 방어막을 치든지 그 뒤에 있다면 목숨 걸고 특급에 나가서 싸우든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불쌍한 송병기를 사지로 내몰면서 이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지난 정권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청와대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 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